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은 잠깐 멈칫합니다. 행복? 글쎄요.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있나요? 매일 아침 눈 뜨면 해야 할 일부터 떠오릅니다. 출근 준비, 애들 챙기기, 부모님 병원 모시기, 퇴근하면 저녁 준비, 설거지, 빨래.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저녁에 쓰러지듯 누우면 오늘도 이렇게 지나갔구나 싶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이런 질문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버티며 살고 있는 건데 이게 행복인가 싶기도 하고 천천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살아왔을까요? 20대엔 대학만 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30대엔 취직하고 결혼하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40대엔 아이만 잘 키우면 될 줄 알았습니다. 50대엔 은퇴만 하면 편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왔나요? 24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이 질문에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행복은 감정이 아니다. 습관이다. 처음엔 무슨 소리인가 싶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할 시간도 없는데 습관이 무슨 소용이람? 하지만 그의 말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점점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을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2400년이 지났지만 그의 통찰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편하게 들으시면서 내 이야기 같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름 어렵게 들리시죠? 사실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도 아버지였고 선생님이었고 고민 많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난히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행복이 뭘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그가 아들 니코마코스를 위해 쓴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부르는 책인데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인생 조언서입니다. 아들아, 아빠가 평생 살면서 깨달은 건 이거란다. 이런 느낌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아, 너희가 원하는 게 뭐야?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돈이요, 명예요, 성공이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시 묻습니다. 그래, 그럼 돈을 왜 원해? 행복하려고요. 명예는 왜 원해? 그것도 행복하려고요. 아, 그럼 결국 너희가 진짜 원하는 건 행복이네?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행복이라고. 여기까지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시 묻습니다. 그래, 그럼 행복이 뭔데? 사람들이 답합니다. 기분 좋은 거요. 즐거운 거요. 웃는 거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그건 행복이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죠? 그럼 그게 행복인가요? 그럼 맛집 투어만 다니면 평생 행복할까요? 새 옷 사면 기분 좋죠? 그럼 그게 행복인가요? 그럼 쇼핑만 하면 평생 행복할까요? 아니잖아요. 맛있는 거 먹어도 1시간 지나면 배고프고, 새 옷 사도 며칠 지나면 시들하고, 여행 다녀와도 일주일 지나면 일상이고, 그럼 또 뭔가 새로운 걸 찾아 헤매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건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거야.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 거지. 그럼 행복은 뭘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칼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칼이란 뭘까요? 예쁜 칼? 비싼 칼? 아니죠. 잘 드는 칼이죠. 칼의 본래 역할을 잘하는 칼이 좋은 칼입니다. 눈을 생각해 보세요. 좋은 눈이란 뭘까요? 큰 눈? 쌍꺼풀 있는 눈? 아니죠. 잘 보는 눈이죠. 눈의 본래 역할을 잘하는 눈이 좋은 눈입니다. 그럼 인간은요? 좋은 인간, 행복한 인간이란 뭘까요? 인간의 본래 역할을 잘하는 인간입니다. 그럼 인간의 본래 역할은 뭘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생각하는 거라고. 동물은 먹고 자고 번식하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선택하며 사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덕이라는 말을 꺼냅니다. 덕. 요즘 이 단어 잘 안 쓰죠. 뭔가 고리타분하고 도덕 교과서 같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덕은 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잘하는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칼의 덕은 뭘까요? 잘 드는 것. 축구 선수의 덕은 뭘까요? 축구를 잘하는 것. 요리사의 덕은 뭘까요? 요리를 잘하는 것. 그럼 인간의 덕은 뭘까요? 인간답게 잘 사는 것. 그게 뭐냐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예를 듭니다. 용기, 절제, 정의, 지혜, 친절, 정직. 이런 것들이 인간의 덕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이런 덕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타고나는 걸까요? 저 사람은 원래 용감해. 저 사람은 원래 착해.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라고. 타고나는 게 아니라고. 그럼 뭐냐고요? 배우는 거래요. 연습하는 거래요. 피아노를 생각해 보세요. 피아노를 잘 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아노 이론책을 읽으면 될까요? 아니죠. 피아노를 쳐야죠. 매일매일 쳐야죠. 처음엔 손가락도 안 움직이고 음도 이상하게 나고 틀리기도 하죠. 그래도 계속 치다 보면 어느새 칠 수 있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덕도 똑같다고. 용감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감한 책을 읽으면 될까요? 용감하게 행동해야죠. 처음엔 무섭죠. 떨리죠. 그래도 용감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용감한 사람이 됩니다. 친절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절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 될까요? 친절하게 행동해야죠. 처음엔 어색하죠. 쑥스럽죠. 그래도 친절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친절한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 착한 사람? 짜증 많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타고난 거? 아니에요. 내가 평생 반복해온 행동의 결과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뭐라고 생각했나요? 아, 오늘도 피곤해. 하기 싫어. 이렇게 10년을 살았으면 지금 나는 피곤하고 하기 싫은 사람입니다. 매일 누군가를 만나서 뭐라고 말했나요?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다 엉망이야. 이렇게 10년을 살았으면 지금 나는 불평 많은 사람입니다. 반대로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했다면요? 오늘도 눈을 떴네. 감사하다. 이렇게 10년을 살았으면
지금 나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성격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성격은 습관이 만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덕은 중간에 있다고. 무슨 뜻일까요? 용기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너무 겁이 많아요. 모든 게 무섭습니다. 새로운 일, 무서워서 못해요. 사람 만나기, 무서워서 못 나가요. 이 사람은 용감한 사람일까요? 비겁한 사람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겁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위험한 곳에 뛰어듭니다. 거기 불났어. 오, 신난다. 하고 뛰어들어요. 이 사람은 용감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무모한 사람이죠. 진짜 용감한 사람은요? 무섭긴 한데 그래도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사람입니다. 겁은 나지만 그 겁을 이기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중간입니다. 절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즐기지 않아요. 맛있는 음식? 관심 없어요. 여행? 귀찮아요. 이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일까요? 그냥 무감각한 사람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즐겨요. 매일 폭식하고, 매일 술 마시고, 매일 쇼핑하고.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절제 못하는 사람이죠. 진짜 절제하는 사람은요? 즐기긴 하는데 적당히 즐기는 사람입니다. 맛있는 거 먹되 과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중간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이 모든 사람한테 똑같지 않다는 게 중요해요. 운동선수가 먹는 양과 사무직 직장인이 먹는 양 같을까요? 다르죠. 그러니까 중간이란 게 숫자로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찾느냐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필요하다고,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하고 상황을 잘 판단하고 적절한 지점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온 건 아니야. 무슨 뜻일까요? 오늘 좋은 일 하나 생겼다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권에 당첨됐어요. 10억 받았어요. 와, 나 이제 행복해. 이게 행복일까요? 그날 하루는 기분 좋겠죠. 일주일은 흥분되겠죠. 그런데 1년 후에도 행복할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복권 당첨자들의 행복도는 1년 후에 원래대로 돌아온답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50대 중반의 한 분이 상담실에 오셨어요. 평생 열심히 사셨대요. 좋은 직장, 좋은 집, 자녀도 잘 키우고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삶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그냥 목표만 보고 달려왔어요. 대학 가야 하고, 취직해야 하고, 결혼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행복은 언제 느낄 생각이었을까요?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혹시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세요?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라고? 네, 맨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이루고 나서는요? 그땐 또 다음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삽니다. 이것만 이루면, 저것만 얻으면 그때는 행복할 거라고. 그런데 그때는 안 와요. 왜냐하면 행복은 그때가 아니라 지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게 바로 이겁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매일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행복입니다. 58세에 상담실에 오신 분이 계셨어요. 평생 부정적으로 사셨대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이 나이에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물었어요. 평생 어떻게 사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걱정부터 했어요.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생길까? 뉴스 보면 한숨 나오고. 그렇게 몇 년이나 사셨어요? 평생이요. 40년 넘게요. 그럼 40년 동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신 거예요. 그럼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럼 이제 못 바꾸는 건가요? 아니에요. 바꿀 수 있어요. 다만 40년 동안 쌓인 습관이니까 하루아침에는 안 바뀌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중 그나마 괜찮았던 일 하나만 생각하기. 처음엔 정말 어려워하셨어요. 괜찮은 일이 없는데요? 그래도 찾아보세요. 날씨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좋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일주일, 한 달, 두 달, 석 달. 천천히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선생님, 제가 바뀐 것 같아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가족들도 제가 많이 밝아졌대요. 이게 습관의 힘입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번, 1000번 반복하면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뇌의 작동 방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24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까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는 겁니다. 첫째, 아침을 다르게 시작해 보세요. 대부분은 알람 소리에 깨서 스마트폰부터 집어듭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쫓기듯 살게 돼요. 조금만 바꿔보세요.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보지 말고 딱 1분만 창밖을 보세요. 그리고 숨을 깊게 3번만 쉬세요. 이 1분이 하루를 바꿉니다. 둘째, 저녁을 다르게 마무리해 보세요. 잠들기 전 딱 30초만 투자하세요. 오늘 하루 중 그나마 괜찮았던 순간 하나만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다음날 아침의 나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셋째, 일주일에 딱 한 번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외로워요. 하지만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요즘 어때? 이 한마디면 돼요. 넷째, 하루에 5분만 걸어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걸으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걷는 것은 몸을 움직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기도 해요. 5분이면 돼요. 다섯째, 뭔가 새로운 것 하나를 배워보세요. 이 나이에 무슨 공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70세 가까이까지 연구했어요. 배움의 나이는 없어요. 유튜브로 짧은 영상 하나 보는 것. 이런 것들이면 돼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고. 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라고. 행복은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덕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습관을 통해 배운다고.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라고.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행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고. 행복은 평생에 걸친 과정이라고. 매일매일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라고.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가족을 키우고 일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내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행복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지금부터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창밖을 1분 보는 습관. 매일 밤 괜찮았던 일 하나를 생각하는 습관.
일주일에 한 번 먼저 연락하는 습관. 하루 5분 걷는 습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1년 후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평온하고, 더 감사하고, 더 연결되어 있고, 더 배우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더 행복한 사람. 행복은 어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 이 모든 작은 순간들을 온전히 느끼며 사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내일 아침 눈 뜨면 창밖을 1분만 보세요. 그리고 숨을 깊게 3번만 쉬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보다 더 평온하기를, 더 따뜻하기를, 더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